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전협정 66년 만에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제안으로 시작된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은 당초 예상을 깨고 53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미북 양측은 수주 후에 실무 협상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는데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고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좋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자고 밝혔는데 오늘 회동 이후 비핵화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전될지 짚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25m 떨어진 비무장지대 오울레 초소를 사상 처음으로 공동 시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시간은 53분여. 이 사실상 3차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미북 간 회동에는 제안도 다양했고 의미 있는 행보도 많았습니다. 오늘 뉴스7은 특집으로 이 파격적인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분단의 상징, 이 군사 분계선을 넘으면서 역사에 남을 장면을 남긴 순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자유의 집 문이 열리고 빨간 넥타이를 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T2와 T3 건물 사이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반대쪽에선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기하고 있다 다가섭니다. 두 정상은 분단의 상징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20여 초 얘기를 나누다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오라는 손짓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걸음을 떼고 군사분계선을 꾹 밟습니다. 지켜보던 취재진들 사이에선 환호와 플래시가 터져나옵니다. 오후 3시 46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는 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 판문각 쪽으로 16걸음을 떼 20m를 올라갔습니다. 두 정상은 북측 땅에 서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다시 손을 잡고 남측으로 내려옵니다. 좋지 않은 그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남단을 개척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남다른 영단의 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it's just an honor to be with you, and it was an honor that you asked me to step over that line, and I was proud to step over the line. I thought you might do that. I wasn't sure. 50초 동안 북한에 머문 두 정상은 함께 남측 지역으로 넘어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미북 간 회동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판문점 우리 측 지역으로 넘어온 미북 정상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상 남측 지역에서 열린 최초의 3차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케미가 좋다, 통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를 띄워줬습니다. 먼저 회동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넘어와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까지 남북미 3자 정상이 한자리에 서자 현장의 기자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미북 정상은 자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약식회담에 들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각하라고 불렀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을 띄워줬습니다. 앞으로 각과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그런 계속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들면서 And I want to thank
Chairman Kim for something else. When I put out the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회담은 1시간여 가까이 진행돼 사실상 3차 미북 정상회담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와 마찬가지로 회담이 진행될 때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3차 정상회담에서 미북 정상은 새로운 실무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파격의 연출이었지만 빅터차 미국 전략국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리얼리티 쇼라며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게 비핵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일단 보면 분위기는 좋았고 이번에는 좀 회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이 있어서 오늘 만남이 가능했다면서 결렬됐던 하노이 회담도 성공적이었다고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2, 3주 뒤에 북한과 대화가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회담 내용은 김미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부터 북한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양측의 이견으로 합의 없이 끝났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도 성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he United States will have a team. Secretary of State Pompeo will pick it. We already know the general. 김 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2, 3주 안에 실무 협상을 시작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협상팀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But it was a great success because we maintained our relationship. 다만 협상팀 구성을 폼페이오 장관이 주관한다고 해 북한이 비난해온 폼페이오 장관의 교체 가능성은 닫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도 반복하며 북한 압박도 계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을 성공적이라고 자평한 것은 앞으로 실무 협상이 새롭게 재개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예상되고 그만큼의 신경전도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그동안 거친 대화도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좋은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자, 이번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깜짝 제안에 자신도 놀랐다면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회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북은 훌륭한 관계고 앞에 놓인 난관을 극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앉은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난 어제 아침에 선생님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하지만 미국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웠지만 회동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파와 나 사이 존재하는 그런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아마 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미국 간의 훌륭한 관계는 어떤 난관과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맞닿는 그런 난관과 장애를 견인하는, 극복하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힘으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 위원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경계석을 넘은 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용단이라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한다면 세계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자, 오늘 회담 중에 눈에 띄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백악관 초청 의사를 전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즉각적인 대답은 피했는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화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군사분계선을 넘으며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응할 경우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상 첫 미국 방문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용기가 미국까지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워싱턴 방문 시 경호 문제가 만만치 않고
북한 비행기가 미국 영공에 진입하는 것이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인지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보를 감안하면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라며 과거를 청산하고 앞날을 개척하는 남다른 용단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과연 북한 비핵화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앞서서 열린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후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폐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뜻과 함께 대북 제재도 계속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면 국제사회가 제재 완화를 모색할 거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핵 폐기는 비핵화의 입구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영변의 그 핵단지가 완전하게 폐기가 된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북한 실질적인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곧바로 보충 설명을 자청하며 영변 핵 폐기는 하나의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Add one thing to your question from CBS. It's just a step. It might be an important step and it might not. But what we're doing today is a step. And probably it'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here's a good feeling. 영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고 했던 하노이 회담 때 요구를 재차 분명히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해제는 서둘러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The sanctions are on and I'm in no rush. I'm in no rush with Iran. I'm never in a rush. If you're in a rush, you get yourself in trouble.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이 진정성 있게 실행된다면 그때 국제사회가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면 정확히 1년 3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 땅을 밟았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북으로 18걸음을 더 올라가서 1분여 동안 북한에 머물렀습니다. 두 대통령의 월경 장면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최주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27일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았던 군사 분계선에서 이번엔 미북 정상이 마주서 손을 잡습니다. 12초 정도 악수를 한 뒤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갑니다. 남북 정상은 미북보다 10초 길게 손을 잡은 채로 대화하다 먼저 분계선을 넘은 김 위원장의 깜짝 제안으로 문 대통령이 선을 건넜습니다. 문 대통령이 단 한 걸음 넘어가 북녘 땅에 머문 시간은 단 10초였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을 넘자마자 곧장 16걸음 더 북측으로 깜짝 이동했습니다. 판문각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짧은 대화를 나눈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으로 다시 걸어와 북측 지역에 서서 기자들을 향해 소감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분가량 북쪽 땅을 자유롭게 활보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자, 한미 정상은 또 역사상 처음으로 함께 DMZ 내부 미군 초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야전상의를 입고서 방문했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복 차림으로 찾았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5분쯤 DMZ 오울레 초소에 나란히 서서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함께 방문하기는 사상 처음입니다. 앞서 클린턴, 부시,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이 다녀갔지만 야전상의 차림이었던 것과는 달리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긴장 대신 화해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미국 대통령의 자국군 격려 일정으로 쓰이던 캠프 보니파스 식당도 한미 정상이 함께 찾았습니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들이 이곳 비무장지대를 함께 방문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식당 벽면 방명록에 안보도 평화도 한미동맹이 함께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한미동맹의 모토인 함께 갑시다 글귀가 새겨진 골프복과 모자를 선물 받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미국 간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이 성사가 되면서 매번 이 될 듯 말 듯 이 불발됐던 양 정상의 이 퍼스트 패밀리 이방카 보좌관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면도 마침내 성사가 됐습니다. 이 소식은 장윤정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측으로 향합니다. 그 뒤를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따릅니다. 자유의 집 2층 VIP실 안에서는 장녀 이방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곁을 지킵니다. 김여정과 이방카는 단순한 가족 구성원 이상으로 양 정상의 신임을 받으며 적지 않은 역할과 지위를 가진 실세 중의 실세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하노이 회담 때도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쏠렸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문점 회동에 두 사람이 미북 정상을 나란히 수행하면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하는 등의 모습은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지만 양 정상의 환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인사를 나눴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북 대화 재개가 예정된 상황에서 두 사람이 향후 어떤 식으로 가족 외교를 펼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최근 행사 담당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현송월 당 부부장도 김 위원장을 직접 의전했고 집사 역할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일부상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자,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좀 오늘 회담 상황을 좀 자세히 좀 짚어볼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화면을 보면 흔들리고 끊기고 이런 장면 많았어요. 역사적인 장면인데 왜 이렇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예, 저도 이런 회담은 처음 봤는데 예. 그 가장 큰 이유는 돌발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양 정상이 밝힌 대로 예. 원래 정상회담은 사전에 철저하게 동선이 짜여지고 그에 맞게 중계 계획과 예. 포토라인이 다 정해지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경호 문제를 지켜봐야 된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얘기할 그랬었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언론과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뭐 회담장에 인공기도 있었고 성조기도 있었던 걸로 봐서는 당국 간에는 일정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언론에는 전혀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원래 정상 주변에서는 이제 통신 장애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중계 장비도 이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예. 다소 화면에 나가다가 끊기다가 맞아요. 흔들리거나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현장 기자들이 이리저리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현장 기자들도 많이 좀 충돌이 있었겠지만 예. 특히 CNN에 보도가 됐는데 그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이 예. 북한 당국자들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른바 멍이 드는 그런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 보도가 나온 시점에 저희가 중계 화면을 봤을 때는 예. 환하게 웃고 있는 이제 그 그리샴 대변인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예. 뭐 다행히 그리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현장이 상당히 그렇게 그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건 분명하고요. 네. 영상으로 본 중계 장면에서는 현장 관계자들이 이렇게 뭐 무브, 예. 움직여라, 스탑, 멈춰라 하는 등의 명령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 그 팀에서 예. 갑자기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 막 급하게 움직이라는 그런 원성이 자자했었는데 아마 그 화면은 내일 이르면 내일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이제 그 북한 기록 영화에서 충분히 담겨지지 않을까 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방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세 정상이 이렇게 만나면서 막 엉키고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경호 문제는 더욱더 복잡하고 또 신경전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경호 문제는 어땠었습니까? 예, 오늘 그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어수선했는데 네. 그때 자세히 보시면 이제 경호원들도 물론 대략적인 구분은 돼 있지만 상당히 남북미가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호가 섞여 있었다. 예, 그 경호원들이 뒤에 다 서 있긴 한데 굉장히 좀 어수선하게 섞여 예, 있는 모습 보입니다. 예. 다만 남북미 모두 이제 일반적인 정상 외교의 이제 그런 관례에 비하면 경호를 최소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등장 직전에는 특히 이제 북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남측으로 넘어와서
북한 경호팀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는 모습이 특히 다 포착이 됐는데요. 화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음성도 들어보면 김창성 부장이 상당히 좀 긴장한 듯한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오는 순간 그 지난번처럼 V자 경호는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도 판문각을 내려올 당시에 경호원들이 이렇게 에워싼 모습은 충분히 보여줬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쪽으로 넘어갈 때 보면 아주 경호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화면상으로 봐서는 거의 뭐 한두 명 정도 보이지 않았고요. 물론 화면 뒤편에는 더 있었겠지만 그런 장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울렛 초소에 갔을 때도 저희가 봤을 때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오울렛 초소에 갔을 때는 그 방탄 유리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갔을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자유롭게 활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고 또 의미 있는 결과도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정치권 대부분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당인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당연히 역사적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서 큰 기대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초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제 회의까지 열었는데 물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형식적인 만남에 그치면 안 된다. 다소 이런 온도차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나갈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판문점 미북의 회동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는 순간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약식 회담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루 종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북 대화의 재개에 모든 공을 들였습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나는 역사적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의 집에 머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측 지역으로 넘어온 후에야 자리를 함께하며 3국 정상이 함께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사실상의 미북 3차 정상회담이 된 약식 회담장에도 문 대통령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돋보이도록 해주는 모습은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부터 예견됐습니다. 나도 오늘 동행할 것입니다만 오늘 대화의 중심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중심이므로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미북 정상 간 만남 성사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올해 GP의 공동 방문까지만 예정돼 있었던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담한 제안에 따라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선 양국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인공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님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인공, 한반도의 피스메이커입니다. DMZ 인근 캠프 보니파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려고 애썼습니다. 그 위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입니다. He is the proud president of all of you.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이 깜짝 제안으로 보였던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DMZ 정상회담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끝까지 회담 사실을 숨기면서 깜짝 이벤트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 올린 트위터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부대를 방문해 그들과 이야기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계획한 비무장지대에 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자신들과의 인터뷰에서 비무장지대 방문 시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야 공식 발표합니다. The DMZ border, and I'll be meeting with Chairman Kim. 김 위원장도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만날 걸 제안하시는 말씀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사전 준비 계획은 미북 회담 실무진들의 동선에서도 파악됩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앨리스 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이 어제 함께 헬기를 타고 직접 판문점으로 가 북측 인사와 만나 경호와 동선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장에 태극기 없이 인공기와 성조기만 비치한 것도 미북 둘만의 정상회담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자, 전 세계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회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역사적인 기념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해외 반응은 유혜림 기자입니다. 세계 언론은 미국 정상의 만남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이동 장면은 물론 양국 정상이 악수를 나누고 회동하는 모습까지 생중계로 전했습니다. These are live pictures from inside a bilateral meeting, Trump and Kim. Let's listen in.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극적인 한 걸음이 이뤄졌다며 미국 관계의 역사적인 순간이자 커다란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ut certainly Donald Trump is looking at this gesture as a way to regain momentum on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AP통신도 전쟁 중인 미국과 북한이 화해를 이룬 역사적 첫 기념일이라며 대면 접촉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매체들도 양국 정상의 만남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은 세 번째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전했고 환구시보는 미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외신들은 회담 자체는 짧지만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사실상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 중요한 점은 뭐고 또 우리 정부의 역할은 어떤 건지 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지금 보면은 회담은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 지금 보면 걱정되는 거는 이제 폼페이오가 싫다고 했는데 폼페이오가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협상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 상황이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이후의 협상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싫다 할지라도 두 정상이 얘기했던 것을 받들어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거고요. 그것은 아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역할을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뭐 역시 비건 대표가 담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대화와 협상의 모멘텀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리셋하고 다시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건 대표가 나선다면 비핵화를 동시적 병행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는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이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습니까? 포괄적인 합의가 전제되는 상황 하에서 그 포괄적인 합의를 이행하는 것은 동시적이고 병행적으로 하겠다. 좀 기브 앤 테이크를 하겠다는 형식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조금 유연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전제는 포괄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볼 때는 큰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천천히 뭐 시간을 보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북 제재는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면. 뭐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은 제재는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니까요.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있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의 어느 정도 제재 해제의 유연성은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는 유지한다라는 입장으로서 계속 당분간은 가져갈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마 제재 해제도 북한이 요구했던 핵심적인 제재 원유라든가 아니면 저기 철광석 수출 이런 것은 좀 제외해 놓고 좀 유효한 부분 즉 인도적인 부분에서의 제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인도적 제재에서만 완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 전체적으로 내용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다. 이렇게 들리네요. 제가 이번에 사실상 3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따져보게 되면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것이 과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무슨 말을 했나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전제해볼 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보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대를 했어요. 응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과연 이게 어떤
절차가 잘 진행되는 선상에 있는 건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뭐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볼 적에는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고 결국은 실무 협상에서 얼만큼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낼 것인가가 관건이고요. 네. 그것이 만약에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뭐 백악관 초청뿐만 아니라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그렇군요. 이제 중요한 거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 역할을 굉장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띄우고 북미 간의 미북 간의 회담에 포커스를 맞춘 것처럼 이 모양새는 했습니다. 중재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어땠고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남북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 미북 간의 대화의 기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부분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운전자론을 가지고 중재자를 하려면은 내용에 관한 것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의 개념이라든가 과정, 절차, 이에 상응하는 상응 조치 같은 것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실질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그저께도 핵무장 완성 얘기를 하고 비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미 공조가 튼튼해질수록 북한은 한국의 얘기를 듣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한미 간의 공조를 더욱더 튼튼히 하면서 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하나의 오차도 없는 그런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우리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나서 대미 투자 확대를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이 3조 원을 투자한 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잇따라서 감사를 표하면서 계속되는 투자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소식 임유진 기자입니다. 대기업 주요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다며 한 명 한 명 지켜 세웁니다. Hyundai, Samsung, and CJ, Dosan, and SK Group. And I really appreciate it. They've made very large investments in our country. 특히 지난달 루이지애나에 3조 6천억 원을 투자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특별한 애정을 과시합니다. To have done such a good job, it's incredible. How did you do that? Will you get up here, please, and speak? Beautiful job. Thank you very much. 지금보다 적절한 기회는 없다며 투자를 확대해달란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약 40분간 이어진 간담회는 대부분 덕담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려했던 반화웨이 전선 구축 압박은 없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선 양국의 이익이 되는 협정이라고 했습니다. Automobiles, agricultural crops, medicines, and more. Under the terms of this deal, South Korea will double the number of American cars that can enter.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호혜적 경제 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상춘제 앞에서 이뤄진 만찬전 환담에서 K-팝 그룹 엑소가 참석해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손녀는 엑소의 열성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프 광인 트럼프 대통령은 박세리 선수와 골프를 주제로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맞이합니다. 녹지원을 가로질러 만찬장인 상춘제로 향합니다. 상춘제 앞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 일행을 맞은 건 K-팝 그룹 엑소. 엑소의 열성 팬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외손녀를 위해 직접 사인 CD를 건네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방카 보좌관은 활짝 웃으며 감사를 표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엑소와 이방카 보좌관이 함께 찍은 셀카를 SNS에 올리며 훈훈한 만찬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골프의 전설, 박세리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과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함께 골프를 치려는 욕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영부인이 활기찬 면모를 갖고 있고
나라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는 걸 느꼈다고 김정숙 여사를 직접 언급하며 만찬장 환대에 대한 각별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준입니다.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 오늘도 서울 도심에선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행진에 나서려던 진보단체는 경호 문제로 경찰에 저지되기도 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보수단체의 대형 현수막이 서울 청계광장에 등장했습니다. 반면 진보단체는 전쟁 반대 피켓을 들고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였습니다. 종전 선언하라! 종전 선언하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바라보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집회는 광화문 곳곳에서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우리 공화당 등 보수단체는 판문점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핵폐기 진정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선생이 얘기하는 얘기만 듣지 말고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만 듣지 말고 반미 성향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 100여 명은 종전선언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체제를 보장해 준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조속히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평통사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종도로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하려다 이를 제지하고 나선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불법 천막을 다시 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 화분 80개를 설치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어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00mm 안팎의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옹벽이 무너져 토사가 유출됐고 불어난 계곡물에 등산객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공사장 축대와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쏟아진 토사 위로 컨테이너 박스가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 다 다치려고 어떡해. 어제 오후 6시 반쯤 전남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아파트 공장에서 옹벽 40m가 무너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 한 대가 토사에 매몰되는 등 차량 7대가 파손됐습니다. 어제 오후 여수 지역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이제 토사, 옹벽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흘러내린 거니까요. 등산객이 119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계곡을 건넙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전남 장흥군에서 등산객 3명이 불어난 계곡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이 일대에는 한때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여기 집중호우로 인해서 계곡물이 범람해가지고요. 등산로까지 물이 넘쳐버렸어요. 전남 고흥군 동일면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 5톤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경남 거제시에서는 승용차가 빗길의 중앙선을 넘어 SUV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밤사이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트럭을 추돌했고 졸음운전을 하던 광역버스 기사가 차량 5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울산 아파트에선 불이 나서 주민 대피를 돕던 경찰관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하동원 기자입니다. 트럭 한 대가 고속도로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북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도로가 1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53살 이모 씨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금곡 사거리 부근에서도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3살 김모 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택시를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앞선 차량 4대가 연이어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2명이 다쳤습니다. 또 주민 대피를 돕던 경찰관 2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골장에 옥상에 물이 잠겼어가고 다시 되돌아 들어오던 중에 이 흡입하게 된 거예요. 경찰은 최초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물건을 살 때 이제는 저렴한 가격만큼이나 빠른 배송 속도가 중요해졌습니다. 늦은 밤에 주문한 물건을 다음 날 아침 출근 전에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에 이제 대기업까지 뛰어들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물류센터. 배송을 기다리는 장바구니가 쉴 새 없이 이동합니다. 어젯밤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들입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접수하면 이곳 4층에서 주문번호가 달린 바구니에 상품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하루 3만 건, 2초당 1건꼴로 주문을 처리하는데 배송 준비까지 40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새벽 3시 물건을 가득 실은 배송 차량들이 물류센터를 출발합니다. 새벽에 배송받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보다도 최소 10배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새벽 배송 시장은 100억 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해 올해는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업체들이 밤 11시까지 주문을 받고 아침 7시까지 물품을 배달하자 후발 업체들은 자정까지 주문을 받아 새벽 6시까지 배송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200만 종이나 되는 상품을 고객이 아침에 배송을 받고 그 상품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전에 없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최저 가격으로 경쟁하던 유통업체들이 이젠 최단 시간 배송으로 숨가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일본이 다음 달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등 이 3가지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돼서 갈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다음 달부터 수출 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 액정 화면의 부품과 반도체 핵심 소재 등 3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며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내일로 예정됐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호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수출 규제 품목은 모두 일본이 세계 생산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에서 필수적인 소재. 이 분야의 비중이 큰 한국 업체들, 특히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방막형 고정밀 TV 선두주자 LG전자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보복 조치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보복 조치가 나온다면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며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U2, 퀸.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뮤지션들이 잇따라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공연 규모도 역대급을 자랑하는데요. 잦아진 톱 클래스의 내한 공연, 그 이유를 구민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그래미상을 22번이나 수상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뮤지션으로 꼽히는 U2가 처음으로 내한합니다. 전 세계 투어에서 늘 열애였던 우리나라에서 30주년 투어의 대미를 장식하는 겁니다. U2는 그간 서운했을 팬들을 위해 화물 전세기 4대 분량의 음악 장비를 공수하고 가로 61m, 세로 14m 규모의 LED 스크린을 세웁니다. 내한 공연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주인공인 퀸. 방탄소년단과 협업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세계 EDM의 신성 체인스모커즈.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지머까지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도 국내 팬들과 만납니다.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이 산업적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메이저 미국에서 출반되는 어떤 음반이건 이 한국 시장을 도외시하고는 성장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무섭게 성장한 국내 음악 시장. 떼창, 휴대폰 LED 등을 활용한 열광적인 관객 매너. 싸이, BTS 등 K-팝 가수들의 선전도 세계적인 뮤지션의 발길을 이끈 이유입니다. 변방에 머물렀던 우리나라 공연 시장이 세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6월의 마지막 일요일인 오늘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밤 9시 무렵까지 5mm 미만의 장맛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내일 중부지방은 맑겠고 충남과 남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29도, 대전 29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과 내일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7월 첫 주에는 장맛비다운 비 소식은 없겠고 중간중간에 소낙성 작은 강수가 예상되는데요. 6일과 7일에 예상한 제주와 남부의 장맛비도 점차 그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고요. 중부지방은 최소 10일가량은 장맛비다운 큰 강수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특집으로 마련한 이 TV조선 뉴스7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